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자연. 근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 곳에만 모여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을 찾아온 이민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애초에 이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운명을 갖게 됐는지 그 지리적 족간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땅 위로 역사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쫓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곳으로만 몰리는지, 또 그렇게 온 이민자들은 어떤 현실과 마주하는지 그 간극을 좀 들여다보고요. 마지막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먼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밴쿠버에서 16년을 사신 한 이민자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선택했고 뿌리 내리려 했는데 정작 그 땅의 구조가 바뀌어버린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희망을 안고 왔는데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그 막막함, 바로 이 감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을 알려면요, 어쩔 수 없이 과거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과거, 바로 이 땅이 가진 원래 모습부터 봐야 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모든 스토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쪽부터 코스트 산맥, 컬럼비아 산맥, 그리고 저 유명한 로키 산맥까지 거대한 산맥 3개가 그냥 벽처럼 위아래로 쭉쭉 뻗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만들고 농사 짓고 살만한 평평한 땅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장엄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가혹한 거죠. 이 지경이 바로 BC주의 운명을 결정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였습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BC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저기 저 남서쪽의 아주 작은 점 같은 곳에 다 모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은 저렇게 넓은데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국 답은 자연 그 자체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자연이 너희는 여기서만 살아 하고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생각해보세요. 험한 산맥 때문에 길 뚫고 철도 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또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은 저 해안 산맥에 딱 가로막혀서 내륙으로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내륙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지는 혹한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한 곳이 사실상 저 따뜻한 해안가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이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서 인간들이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갔을까요? 바로 역사와 돈의 흐름이죠.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흐름을 보면 딱 감이 와요. 어떻게 해안 지역이 지금의 위치를 갖게 됐는지. 모든 건 1858년 금 때문이었어요. 프레이저 강에서 금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나서 결정타, 바로 대륙 횡단철도. 그 철도의 서쪽 끝이 밴쿠버로 딱 정해지면서 이곳은 그냥 사람과 물건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0년대엔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의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도시의 DNA 자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는 자연스럽게 태평양으로 가는 문이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북미로 들어올 때 가장 빠른 길목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항구도 공항도 다 그렇죠. 이 대체 불가능한 위치 때문에 돈과 사람, 물건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고 도시의 성장은 말 그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옛날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좁은 동네로만 개순 몰려드는 이유? 그 현대적인 힘들은 과연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엔 BC주가 나무 베고 광물 캐서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이 차트 좀 보세요. IT, 금융, 심지어 영화 산업까지 아주 세련된 산업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근사하고 좋은 일자리들이, 네, 맞아요, 전부 다 밴쿠버 근처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시가 성장하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인구가 느는 것보다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느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건 딱 하나를 의미해요.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곳은 기회의 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뭐랄까 거대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일자리 많지, 스카이트레인 같은 교통 편하지,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적응하기 좋은 다문화 분위기지. 게다가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니 캐나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밴쿠버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엄청난 압력과 긴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압력을 가장 고통스럽게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더 나은 삶이라는 꿈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버리고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 표가 그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바로 기대, 즉 밴쿠버에 오기 전에 품었던 꿈입니다. 퀄리티 높은 삶, 많은 기회, 다 좋죠? 근데 오른쪽 현실을 한번 보세요. 숨 막히는 생활비, 그리고 내가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집값,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바로 많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뭐랄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건 더 끔찍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해서 밴쿠버 막대가 혼자 하늘로 솟아있죠? 이게 뭐냐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밴쿠버의 집이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안전한 자산, 즉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국제적인 돈의 흐름에 따라 집값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정부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한테 세금 더 매기고 빈집에 벌금 물리고 여러 가지를 해봤죠. 그런데 솔직히 별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규제가 아니라 구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열이 팔팔 끓는데 해열제만 계속 먹이는 거랑 똑같았어요. 애초에 모든 게 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꽉 막힌 상황에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이 예상치 못하게 가져온 변화가 있죠. 바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공하려면 닥치고 밴쿠버로 가야 한다는 그 오래된 공식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굳이 저 비싼 데서 살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내륙의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흐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특히 이민자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선택을 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직접 선택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뭘까요? 더 비싼 집, 더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시간, 가족과의 여유, 따뜻한 커뮤니티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이 모여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그리고 우리 삶의 다음 페이지를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